안녕하십니까. 오전에는 3단계 거리두기와 우리 일상 그리고 사업의 변화 3단계 거리두기를 하면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고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소시민들 각자 개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적의 솔루션은 제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각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여러가지 직업적인 환경이라든지 사업상의 이유 여러가지 이유로 다르겠지만 조만간에 3단계 거리두기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만약 하나 3단계 거리두기가 실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 사태는 상당 기간 오래 갈 것이다 라는 게 지인을 통한, 물론 지인이 이제 그런 전문가 집단에 속해 있어 가지고 지인을 이야기 들으니까 이 패턴이 반복된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3단계 거리두기 관련돼 가지고 경제 상황, 개인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2단계인데 자, 2단계와 3단계 비교를 해보면 사실 2단계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한 거 있지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 차이는 필수적인 꼭 필요한 거 있죠. 그 활동 외에 모든 활동은 금지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합 모임 행사 같은 경우에도 10인 이상 같은 경우는 금지시키고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하죠. 그 다음에 공공다중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기타 등등 노래연습장, 그다음 대형 학원 300인 이상, 그다음에 직접 판매 홍보관, 뷔페, PC방, 이거는 2단계나 3단계나 마찬가지죠. 그다음 민간 다중시설 뭔가면 중위험 시설도 운영이 중단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중위험 시설이 식당, 카페, 학원 300인 미만,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그러니까 중위험 시설도 3단계가 되면 전부 문을 닫는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꼭 필요한 그런 외에는 대부분 문을 닫는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신문 기사의 내용을 워딩을 그대로 하면 줄폐업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영업시간도 21시, 즉 9시 이후에 영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스포츠 행사도 경기를 중단하고 교육기관은 전면 원격 수업을 해야 되고 혹은 휴업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됩니다. 근데 공공기관은 그런 형태가 된다 하더라도 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됩니까? 대기업은 체계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10인 미만, 50인 미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로 필수 인원 외에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크게 봐서 3단계 거리두기의 일상의 변화 보면 필수적인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제외한 모든 우리 일상생활은 정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분은 원래 3월달, 그냥 4월달, 2달 가까이 있죠. 외출을 하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구 사람은 아무래도 좀 더 익숙하죠.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도 3월달, 4월달 거의 방콕을 했었는데 상당히 힘들죠. 처음에는 조금 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죠 상당히 힘듭니다. 외식을 거의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자, 미국이나 해외 사례를 보면 지금 특히 저 남미 쪽에 있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5개월 동안 거리의 가게 문을 좀 다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추진할까 말까 하는 이 3단계가 지금 5개월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 지인이 남미 있는데 비즈니스를 하는데 지금 가게 문을 다 닫았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6개월째 접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3월달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한 5개월 만 5개월 가까이 지금 가게 문을 다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그 미국이나 남미 사례를 보면 식료품 가게, 약국, 은행, 주유소만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가게는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식당은 포장만 가능하다 이거죠. 그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이러한 환경이 지금 한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3단계 거리두기의 일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국 같은 이거보다는 조금 나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해외 사례는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이 정신적으로도 뭡니까? 우울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면 제가 볼 때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3단계 거리 운동의 긍정과 부정에 대해서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코로나19의 감소가 있다 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렇죠. 일단 사람이 모이질 않으니까. 그렇지만 자영업, 소상공인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겁니다. 최근에 뭡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뭐 여야부터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전 국민을 주느냐 아니면 뭐 50%를 주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 국민을 준다 하더라도 그 뭐 50만원 100만원 줘가지고 있죠.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물론 주지 않는 것보다는 낫긴 하겠지만 그게 뭡니까? 개개 가정의 소시민 입장에서는 어려움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뭡니까? 이 코로나 사태의 시나리오 대별 대응 시나리오라든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 어떠한 산업을 키울 건지 이런 쪽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정책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 국민 주는지 50% 주는지 매일 그 뉴스를 하니까 사실 좀 그렇게 유쾌하진 않죠. 사실 좀 정확한 표현은 짜증이 나죠. 그 50만원 100만원 줘가지고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 효과가 없다. 물론 이제 그렇게 주면 저소득층입니까? 이 돈을 소비를 하죠. 말 그대로 서민이나 저소득층은 소비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 돈은 누군가에게 흘러가죠. 누군가에게 흘러갑니다. 누군가에게 흘러가겠습니까? 좀 더 여유로운 사람한테 흘러가겠죠. 자, 그러면 그런 돈이 불리게 되면 이제 소비를 하니까 자영업 소상공인이 좀 나겠죠. 근데 참 이 아이러니한 게 이 2차 재난지원금을 풀면 경제는 조금 나아지는데 이제 코로나는 또 마찬가지 되겠죠. 또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혹은 뭐 뉴스에도 이야기되지만 제 지인이 일단 전문가 집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물어봤다.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 획기적인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패턴이 반복될 거다. 획기적인 패턴이라는 게 조금의 변이도 커버할 수 있는, 코로나19의 변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좀 완곡한 표현으로 배제할 수 없다 하는 거지, 현재와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죠. 저 거리두기를 하면 경제는 뭡니까? 저 거리두기를 하면 코로나19는 줄어들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럼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뭡니까? 대책을 세우면 경제는 좋아지는데, 즉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좀 나아지는데 코로나19는 다시 뭡니까? 집단 감염이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즉 정부가 어떤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역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코로나19는 줄어드는데 조금 느슨해지면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형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의 이야기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 획기적인 백신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대해야 되겠지만 우리 소시민 입장에서 뭡니까? 하루에 일정 시간 10분이든
뭐 5분이든 10분이든 간이죠. 미래에 대한 지금과 같은 이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적으로 간다는 가정하에 미래에 대한 각자 도생에 대한 계획할 시간을 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루에 한 5분 정도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있죠. 정신건강에 해로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최악을 항상 뭡니까? 이 생각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들이 이런 걸 잘하는 걸 알고 있는데, 사고 유연한다는 게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코로나 19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코비드 19 이러한 상황은 미래에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그러면 이 나의 직업이라든지 지금 어떤 산업의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루에 한 10분, 5분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그래야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그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에 대해서 거리 두기를 하면 할수록 경제는 어려워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생각해서 경제를 좀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코로나19는 다시 또 감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루에 일정 부분이라도 좀 미래에 대해서 각자 도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봐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3단계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 우리 일상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경제적, 사회적의 막대한 비용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에 더불어 각자 다가오지 않을 미래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